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상 겸임교수 겸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어디까지나 직업은, 본업은 현직, 법률사무소에서 손해선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사연사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에서 기형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이후 방식과 이전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전 방식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섞어서 설명이 들어가면 내용이 길어지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개인보험 후유장애인데 2018년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2018년 4월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약관에 나와 있는 압박골절 기형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현재 그 2018년 이전 보험 약관에서는요. 후만 기형장애만 놓고 봤을 때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은 30%, 뚜렷한 장애, 15도 미만의 후만 변형은 장애 지급률 15%를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입 금액이 1억이면 30%니까 3천만 원을 주는 것이고 15%면 1억 기준에서 1,500만 원을 주는 것이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이렇게 이 영상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인 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도 청구를 하셔야 되지만 그 이전에 개인보험 후유장애도 청구를 하셔야 되겠기에 개인보험 후유장애부터 저희가 해드리기로 하고 업무가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끝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압박골절 이렇게 상의 입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먼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압박골절은 첫 번째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압박골절 돼서 누워있는 것도 답답하고 몇 달 쉬었더니 금전적인 손실도 꽤 크고 보험회사에서 뭐 1,000에서 1,500 준다고 하면은 빨리 합의를 보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척추 압박골절은요 진행형과 비진행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눌려있던 압박골절 됐던 뼈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점점 주저앉을지 고차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턱대고 합의를 받다가 나중에 더 주저앉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을 더 인정을 해달라. 합의서에 한번 도장을 찍어버리게 되면 불측의 손해가 아닌 한 추가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서에다가 압박률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 추가 배상한다 라는 단서를 달아도요. 압박률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후유장애가 늘어나는 겁니다 라고 100이면 100명의 의사들이 모두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을 키우는 거다 스스로. 그래서 압박골절은 최소 몇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시면서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뼈가 눌려져 있는 게 압박골절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서 더 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상태에서 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주의사항 압박골절 환자분들은 합의 시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의 주제인 척추 압박골절에 있어서 기형각도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018년 4월 이전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신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18년 4월 이전에 계약을 했다. 계약일자가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딱 거기에 적용이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압박골절에 있어서는 기형장애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이렇게 기형각도는 이렇게 됩니다. 콥스 앵글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윗선과 아랫선을
재는 걸 기형 각도 측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곱슬앵글로 했을 때 28도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보험회사에다가 28도 나왔으니 이거 보여주면서 돈 주시오 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주지 않죠. 여기에 따른 후유장애 진단서가 나와야 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로 이 각도 표기가 되고 영구장애라는 확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다시 지워볼게요. 자, 다시 약간 이동을 해서 보시면 골절된 걸 기준으로요. 이 기형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요 윗선과 요 밑에 선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윗선과 여기 밑에 선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사마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 케이스는 이렇게 됐죠. 자, 27.7도 이렇게 나왔죠. 나왔으면 이 27도에서 방금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 약간 틀어지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1도, 2도씩 차이가 금방금방 나버릴 뿐만 아니라 이 각도에서 원래 이 굽어져 있었던 사람 척추가 S자다 보니까 굽어져 있었던 만큼을 공제해야 된다는 생리적 만곡에 대한 내용이 고등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박이에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리적 만곡 공제할 때 이 한마디가 대략 흉추 11번과 흉추 12번은 5도 정도로 봅니다. 평균 5도 정도로. 그러면 27도에서 5도를 빼면 22도겠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빼도 22도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적 만곡을 공제해도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재볼게요. 자, 여기 윗선과 밑에 선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선을 봤더니 26.7도 각도가 좀 더 줄어들었죠. 그래도 뭐 15도 이상은 됐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닌가? 문제될 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몇 마디죠? 한 마디, 두 마디. 생리적 만곡은 여기 5도, 여기는 5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3도에서 4도로 잡는다면 5도와 3, 4도를 합치면 8에서 9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8도에서 9도 정도를 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측정했던 방식에서 한 마디를 빼는 것과 이 방법에서 두 마디를 빼는 것은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빼도 15도 이상이 나오는 케이스였지만 이분과 같이 많이 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측정 방법이라든가 한 마디 빼느냐 두 마디 빼느냐는 지급률에 있어서 30%가 인정이 되느냐 15%가 인정되느냐에 따른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고, 왜냐하면 어차피 1년이 아니죠. 평생에 한 번에서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똑같은 필름인데 요 밑에 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역시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봤을 때 이렇게 보실게요. 같은 날 찍었던 영상인데요. 재볼까요? 31.8도가 나오죠. 아까 똑같은 영상이었는데 26도였고 얘는 지금 31.8도가 나와버립니다. 영상은. 자, 차이가 크죠. 어디서 차이가 클까요?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자세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해서 가장 꼿꼿이 펴있는 상태에서 콥스 각도를 측정하려고 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보려고 하겠죠. 자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맨 마지막 필름 한번 또 보실까요? 자, 요거는 역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27.3도가 되죠. 아까 30몇 도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자세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준점을 잡을 거냐, 여기 잡을 거냐, 여기 잡을 거냐,
여기 잡을 거냐, 여기 잡을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각도는 어떻게 뺄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 보험금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형 각도로 측정하는 것은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 생리적 만곡은 몇 도를 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생리적 만곡 몇 도로 뺄지 여러분들 정해져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평균치가 뻔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논문만 하더라도 이 시상각이 다 틀린 논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뺄 수 있는 논문을 들이대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적게 빼는 논문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 화면 보기에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땡땡땡 분이, 이분이 재장애 특약으로 4천만 원 가입돼 있었습니다. 아까 몇 도였죠? 27도, 5도 빼도 22도, 15도 이상이니까 당연히 지급률은 30%. 그러면은 이 4천만 원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30%면은 1,200만 원이 지급돼야 맞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1,200만 원, 지연이자 16,000원 해가지고 1,201만 6,280원이 지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사안이었고요. 참고로 처음에 이분이 사고가 나자마자 나왔을 때에는 그때는 각도가 이렇게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형이 생겼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2018년 4월 이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요, 보실 때 뭐 제목이 있고 옆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게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은요, 그걸 눌러주시면 제가 밑에 이 상담할 수 있는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고, 상담 시청이 누르면은 상담 시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화살표 누르시고 밑에 뜨는 거에서 상담 시청 눌러주시면 저한테 상담이 바로 들어옵니다. 또는 이 영상 끝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야밤은 좀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야밤에 전화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은 포털 검색 손해상세 이윤석을 검색해 주시든가, 또는 대표번호 1661-6585를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얘가 지금 현재 수요일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대학 강의가 있고요. 목요일은 녹화 강의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녹화 중일 때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그때는 제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